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육박물관 관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정학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대구의 역사, 미래 교육을 위한 위대한 유산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제 나름의 제안을 오늘의 주제에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굉장한 위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젠가는 물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러가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처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신난다라는 말을 스트로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좋은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신나게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동안 90일간 저희 박물관이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관을 한 뒤에 문을 열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웃는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뭔가 주눅 들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에서 웃는 박물관으로 오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웃는 박물관이라는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 하는 저희의 각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말의 시대가 가고 뉴 노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시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전부터 박물관을 얘기를 할 때, 역사를 얘기할 때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옹고지신,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그 뒤에 어떤 말이 달려있냐면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게 되면 모든 이의 서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줄어든 말이 옹고지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얘기했던 법고창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법고창신이라는 얘기는 옛것을 법, 진리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본신참이라는 광무개혁의 모토였던 구본신참이라는 얘기는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이 모토도 갑오경장 이전의 것을 구본이라고 보고 이제는 광무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대구의 역사를 두고 얘기하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구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간명하게 오늘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발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재발견하는 부분, 그리고 역사가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이랬던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역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고요. 참고로 대구가 13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인구 25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역사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최소한 교육에 관한 역사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구 역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 일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찬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구는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에 대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대구라는 이름이 되어가지고 지금 1300년 동안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도시가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가 지금은 옆에 부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대구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보십시오. 1757년에 대구 유림 이양채라는 분이 영조 임금한테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대구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 구자라는 것을 다른 글자로 바꿔주세요. 피휘하고 싶습니다. 영조 임금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했지만 유림들이 끝없이 상소를 올리기 때문에 정조 2년에 1778년부터는 언덕구자로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옆에 부가 하나 더 붙은 걸로 써도 좋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구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저 한자로 바뀌어진 것은 철종 5년입니다. 철종 5년 이후에 저 대구로 쓰여지게 된 건데 왜 그렇게 됐냐면 공자님 이름이 공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이름, 특히 임금님의 이름 이런 부분들은 이름자를 쓰지 않잖아요. 피휘하지 않습니까? 피휘하기 때문에 대구를 이름자를 바꿔달라고 했던 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글로 대구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감정과 저렇게 한자가 역사 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저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대구에 대해서 느낌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역사, 13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대구에서 정말 우리가 소홀했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삼국유사 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준영정은 삼국유사를 편저하신 일현 스님의 표준영정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삼국유사는 국보 306호에 5권 2책으로 9편목에 14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편저자가 일현선사인데 일현선사는 11개 사찰 4개 암자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4세 임종하셨죠. 84년 동안 40여 년을 대구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대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현 스님을 현창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이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너무 치우쳐져서 일현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라는 것도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특히 1278년에 인흥사, 지금 볼리동에 가면 남평문시 세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흥사 터입니다. 인흥사. 그러니까 원래 인홍사였는데 임금님 사역을 받아서 인흥사가 되고 이 인흥사에서 삼국유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왕역편, 역대년표를 이 절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의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곳 태생이고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일현 스님에 대한 현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근대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현창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삼국유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국유사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체코,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지금 번역 중이고요. 스페인어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다 번역이 된다면은 전 세계에 27억, 28억 되는 인구가 삼국유사를 접해서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삼국유사는 그야말로 또 다른 한류의 기운을 듬뿍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대한 또 일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하고 현창하게 되면 그야말로 K 한류의 또 다른 위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이런 이야기 보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재발견하는 첫 번째로 삼국유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현명이라는 분은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도 하셨고, 그래서 조현명과 또 그의 동료인 동래부사 정은섭, 그리고 경북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를 했던 민흥수,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 성제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축성, 성제를 바꿔놓은 분인데 이분들의 의지로 인해서 대구업성이 태어난 겁니다. 대구업성이 그냥 생겼다가 뭐 친일하는 앞제비에 의해서 업성이 사라져 버렸다.
안타까운 유산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성 성역의궤는 수원 화성을 지었던 기록이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성계초라는 것은 전주성을 지을 때 남아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축성등록은 정은섭이라는 사람이 동네 업성을 지으면서 남긴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 대구 업성은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구 업성 옛날 고지도에서 대구 업성 기록만 보고 있는데 이 대구 업성은 1736년에 민흥수가 축성을 하고 1870년에 대원군 때입니다. 김세호라는 분이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대기 박중양이라는 친일 관찰사가 1907년에 회철 없애버린 저렇게 간단한 역사만 혹시 인지되어 있다면 더 깊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업성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학사상이 담긴 축성입니다. 그냥 외지인들, 그냥 외구들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냥 세운 업성이 아닙니다. 평지에서 전 둘레 2.6km의 높이 5m 이상의 성을 쌓았던 게 평지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이 대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성을 쌓고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안정과 정말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이 대구업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실학사상이 담긴 축성입니다. 그래서 방계 유영원의 영향을 받았던 조여명이야 여러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에 무비지라고 중국의 병서를 번역해 가지고 읽으면서 쌓은 것들 그리고 그 병서 안에서 이미 동차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기계 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쌓은 성입니다. 이 동차가 60년 뒤에 어디로 갑니까? 수원 화성 짓는 데로 이 동차가 쓰입니다. 그리고 대구 업성을 짓고 수원 화성을 지을 6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는 아무 데도 성이 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업성의 노하우가 수원 화성으로 그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경제를 생각한 축성입니다. 두 번째 한자가 요판취리. 요판취리는 그야말로 나라 예산으로 쓰지 않고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제에서 환곡하는 데서 세금을 조금 더 높여서 받아가지고 그 공공자금으로 가지고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판재지법이라는 것은 저 방식을 그대로 정약용 선생이 수원 화성 지을 때 썼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노하우가 수원으로 갔다는 것이 또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살림을 배려한 축성입니다. 100패로 나누어서 노무자들을 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지간한 그 건축물, 토목물 같은 걸 공사할 때도 100패로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100패로 짠 걸 가지고 아 정말 노동이라든가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구나라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노무자로 채택을 해서 성을 쌓게 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나누어 줬다는 것. 그리고 성녀 그러니까 천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그 천민을 벗겨주는 이런 것들도 대구업성을 쌓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조, 정조, 조현명, 정은섭, 민흥수, 김세호에 이르기까지 이 6남자가 대구업성을 쌓았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업성이 정말 연구하기 어렵고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어렵다면 이 6사람들의 이야기로 가지고 좋은 뮤지컬을 만들거나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한번 좀 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업성을 책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4개의 비에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영축성비, 무휼성도비, 영세불망비, 수성비. 그래서 영영축성비와 수성비는 망우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율 성도비와 영세 불망비는 경상 가면공원에 있습니다. 영영축성비에는 어떻게 이 성을 쌓기 시작해서 어떻게 마쳤다라는 민흥수 관찰사가 기록한 기록이 비문 앞뒤로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율 성도비는 그 대구업성 큰 공사를 하는데 성녀들을 불러서 정말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천을 벗겨주셨다, 면천해 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게 무율 성도비입니다. 그리고 대구업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관찰사 민흥수가 이 대구를 떠나자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잊지 못하겠다,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영세불망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호라는 관찰사가 만든 수성비, 저 수성비는 실제로 성을 고치면서 일어났던 여러 기록들을, 그러니까 대구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오히려 이게 왜 없어졌지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철의 정오보다 축성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축성의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성의 교훈을 먼저 알게 하는 게 우리가 숨어있던 역사를 발굴해내는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재발견 두 번째 순서로는 대구업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박물관이 개관할 때 서울피난대구연합중학교라는 학교가 대구에 있었다. 서울에서 피난 온 2,800여 명의 서울 출신 중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은 학교이고 그 학교에는 서울에서 피난 온 여러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마종기,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 문학평론가 백낙청, 가수 현미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난학교가 있었다, 천막학교가 있었다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학교, 뭐 위대하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거리에 불황아처럼 떠돌던 서울 출신의 중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1951년에 개교해서 1954년 3월에 폐교한 이런 학교가 대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6.25를 전부 어른의 눈으로만 봐왔다면 이 피난학교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눈으로 그 혼란스러웠던 6.25를 바라보게 된 전시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하고 2년 동안 더 추가로 자료도 발굴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대구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6.25의 역사가 새로 하나 발견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3의 눈으로 6.25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구본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70년 동안 갖고 있던 사진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게 되면서 이것의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하면서 학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중학교 잡지가 대구에서 창간되고 그 다음에 소년세계라고 하는 그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이원수 선생이 주관으로 있는 이 잡지가 대구에서 창간되고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잃지 않게 했던 곳이 바로 대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역사를 조선시대에서 다시 근대로 와서 정말 6.25가 터지면서 현대교육이 시작됐는데 현대교육의 출발점에서 이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발견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의 재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달성공원에 가보시면 저 회화나무, 저 큰 회화나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회화나무는 속칭 서침나무라고 불려집니다. 국의 서침 선생이 심은 나무죠. 그럼 국의 서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상계동에 보면 구암서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암서원 패넥도 제가 붙여놨는데 이 국의 서침 선생이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 중에 제일 어뜸가는 분입니다. 달성 지금 토성 달성공원 그 자리에 원래 그 달성 서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종조에 왜구들이 자꾸 오니까
달성 토성을 좀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좀 사람들을 소개시키려고 하니까 달성 그 세종 임금이 좀 미안했죠. 그래서 달성 서씨 서침 선생한테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사례할게. 그러니까 서침 선생이 그 사례를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고 저희들 달성 서씨 우리 문중은 따로 가서 살 곳도 있고 또 지낼 만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저희한테 무슨 사례를 해주시려면 이 대구 사람들한테 가을에 환곡할 때 세금을 감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금 감면된 게 거의 400년 이상 대구 사람들이 전체가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우스개로 몇백조에 해당되는 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그러니까 임금님의 뭔가 은사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줬다는 입장에서 이분은 누가 감히 위대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물의 재인식 다음 분은 그 맥타가트 교수님입니다. 맥타가트 교수님은 영남대학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분이고 자신이 받으셨던 월급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으셨던 그야말로 천사 같은 분이신데 그것보다도 이 우리 대구 문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1950년 당시에 이중섭 화가 이중섭이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은박지 그림을 그리고 성가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고 거의 실신 거의 반 미친 상태로서 막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했던 그 시절에 이중섭 화가의 그림의 진면목을 알아차리신 분이 맥타가트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문화원 원장을 하고 계셨고 은박지 그림을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직접 매입해서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해서 이중섭이 세계적인 작가로서 인식받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맥타가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그리고 각 대구의 여러 학교에서 정말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역사의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위대함을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용준 감독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를 감독하신 분입니다. 물론 쓰고 감독하고 조명도 하고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야말로 원맨 프로덕션으로 저 영화를 찍었고 저 영화가 그야말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로카르노 영화제에 가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던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거두었던 그 엄청난 성과에 버금갈 만한 우리 영화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구 분이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분인데 정말 영화가 뭐 정말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영화가 나오고 엄청나게 영화 산업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분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찍고 그 이듬해에 검어나 땅의 희나 백성이라는 영화를 찍고 지금은 이분이 영화사에 남긴 유명한 업적은 그거 다 대구의 업적 아닙니까? 이 배용준 감독도 인물의 재발견 안에 넣은 이유는 문화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대로 현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이 사람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와 왜곡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설산은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는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죠. 포산이라는 산이 이제 비설산으로 이름이 변했는데 비설산 꼭대기에 가면은 대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원되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제가 비설산 대견사를 오류나 왜곡에 분류를 했냐면 대견사라고 저렇게 복원했는데 저 절을 예전에 보당함인 절이 지금 이 대견사다 이렇게 달성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견사는 보당함이 아닙니다. 보당함이라는 절은 일현 스님이 계셨던 절이거든요. 근데 저 대견사는 보당함이라는 아무런 유물도 없고 아무런 그 문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리하게 보당함이라고 붙여버렸습니다. 보당함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각 지자체 주도로 그냥 붙여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관이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견사는 보당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공원 앞에 가면 이렇게 순종 임금이 황금색 대례복을 입고 이렇게 서 계십니다. 순종 임금이 남순행을 하러 대구에 내려왔다. 이걸 기념해서 순종 억악길이라고 만들고 그 억악길이 끝나는 달성공원 앞에 저 동상을 세웠습니다. 달성공원에 순종 임금이 왜 갔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청에 의해서 가서 그때 달성공원 안에서는 일본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러 그야말로 몰래 갔던 순종의 길을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저렇게 세우는 거, 저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국 전해에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이끌린 순종이 일제 군복을 입고 일본 건국신을 참배하러 신사를 다녀왔던 그게 남순행, 남쪽을 이렇게 순례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남순행에 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썼습니다. 올 때 저 대례복을 입고 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일본 군복 차림으로 온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역사가 아닌 것을 역사로 호도해서 만약 달성공을 찾는 사람들은 저걸 다 역사적 진실로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시는 지금 팔공산에서 매년 10월 첫째 주에 되면 열리는 그야말로 이벤트죠. 전통 이벤트라고 스님들이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 이것도 어느 역사에서 어느 역사적 문헌이나 역사적 증거물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흙으로 만든 컨텐츠입니다. 고려시대 때를 재현했다면은 성시가 저런 모습이 아닐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신분상으로서 성시를 만들 수 있는 성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저 성시가 나왔을까?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용광리에 가면 저런 교통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한쪽은 나주로 가고 이쪽은 중장터로 가고 밑으로는 화순 운주사로 가고 이제 이런 삼거리입니다. 이 삼거리에 한글로 중장터, 밑에 영어로 중장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저 동네 이름이 중촌마을입니다. 중촌마을에서 삼거리니까 시장이 있었어요. 중촌장시. 시장이라는 말은 해방 이후에 쓴 말이거든요. 그전엔 장시였습니다. 중촌장시. 중촌장시를 줄이니까 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이 거기 서고 있었는데 한글로 쓰니까 중장이 되잖아요. 그 한글로 중장터라고 써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스님들이 중들이 여기에 장터를 벌였구나 해가지고 우리도 부인사, 파괴사, 동화사, 세절이 모여있는 그 입구에 장터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장 그러면 스님들이 좀 싫어하니까 스님들이 비하하는 말이 중이잖아요. 싫어하니까 자 그걸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성시가 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저 성시라는 이벤트가 매년 나라 예산을 받아서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저게 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해진 거는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키우겠다고 야망 있게 만든 이벤트가 정말 엉터리가 점철된 것이라는 걸 알면 정말 선생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사란 것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변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부심을 느끼다 보면 그것이 책임감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쌓여서 한 시대에 대한 정의감으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주는 세 가지의 덕목이 저는 존재감을 키우고 책임감을 키우고 정의감을 키우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없던 걸 발굴하고 잊혀진 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이 역사가 주는 세 가지 덕목은 충분히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군가에게 얘기했죠. 오래된 미래라고. 근데 제가 일현스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현스님 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일현스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차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중롱일장 멋지게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겠다. 이게 일현스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그야말로 일현스님이 갖고 계신 삼국유사의 여러 콘텐츠들, 대구에서 보고 들었던 여러 콘텐츠들이 그야말로 새롭게 발흥하고 우리가 발견되어서 뭔가 융복합할 수 있는 걸로 쓰이지 않겠는가라고 예언하시는 것 같아서 이 유언을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